이전하면 다시 세팅해야 되거나 다시 배워야 되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기본적으로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탐구 생활 김민중입니다.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더 성장할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특별한 옷을 좀 입고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든 굿즈인데요. 판매용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직원들이 입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있고, 등 뒤가 중요한데, 이 등 뒤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우량 기업들의 티커를 갖다 쫙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우량 기업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 기업들을 다 선별할 수는 없어서, 그래도 좀 알만한 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의 티커를 좀 넣어드렸는데요. 한번 공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시면 요 티커들이 이제 저희가 선정한 우량 기업 티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우량 기업 티커들을 넣었고, 앞에는 저희 회사를 넣었고, 그 뒤에 이제 티커들 쭉 보면 중간에 데이터 히어로라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도 이런 미국 기업처럼 우량한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아서 오늘은 특별한 옷을 입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성장할 기업들 교재에 보시면 어도비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투이트 3개가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업들이 또 뒤에 티커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4편에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금은 이제 실제로 많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에너지 가격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원유 가격, 그 다음에 에너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천연가스 가격,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그 다음에 비료 가격, 순차적으로 계속 오면서 이제 우리의 실제 생활에 이제 가깝게 물가들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바로 이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키워드와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리오프닝 시대와 관련된 키워드, 이게 가장 센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더 성장할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다루고, 이후에는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성장할 걸로 지금 데이터에서 예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더 성장할 기업의 아이템 카테고리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 세 번째는 네트워크 파워가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톨게이트형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이렇게 4개 나누는데, 사실 이 4가지는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 해자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요 외에도 낮은 원가율, 다른 기업보다 싸게 만드는 재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제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물론 이제 경제적 해자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요 4가지 유형이 기본적으로는 사업의 독점력, 그 기업의 독점력, 경제적 해자. 이 경제적 해자라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장기간 지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요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시대들도 잘 이겨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환 비용, 이렇게 경제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서비스로 바꿀 때 들어가는 비용, 불편함,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환 비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엑셀을 막 쓰고 있어요. 막 쓰고 있는데 어느 A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엑셀에서 지원해 주진 않는데 엄청난 기능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해요. 유료도 아니고. 근데 써보라고 했더니 내가 쓰는 단축키,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코드, 이런 것들이랑 다 다르다고, 공식이 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차라리 유료로 쓰는 게 낫는 이런 형태들이 됩니다. 그런 걸 바로 전환 비용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정기 구독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월 베이스로 내가 어떤 뭘 만들 때마다 내 자산이, 그러니까 나의 지적 자산이든 지식 자산이든 또는 나의 노력이든 시간이 거기 계속 엉겨가지고 그것들을 버리고 오기에는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는, 이전하면 다시 세팅해야 되거나
다시 배워야 되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기본적으로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세 개 기업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세 개 기업은 다 좋은 기업이면서도 또 적정 주가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은 기업으로 고르느라고 특별히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만약에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하면 이거 외에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왜 하필 이 기업이냐, 다른 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우량 기업이면서도 또 내년에 성장도 가능하면서도 주가도 조금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을 좀 골라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어도비인데요. 제 등 뒤에 있는 티커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회사의 10년 동안의 실적 추이를 좀 보시면 요 2015년도, 16년도 시점이 이제 구매에서 월 구독 서비스로 변경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원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을 출시하면 뭐 포토샵, 요즘 최근에 뭐 시대에 뭐 영상 시대 또는 뭐 이런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죠. 포토샵은 이제 사진 이렇게 하는 것만 편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나 이런 것들 또 변경하거나 바꾸거나 사이트 구축할 때 많이 쓰이는 또 일러스트,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는 경우, 그래서 뭐 유튜브 동영상을 편집한다든지 막 이럴 때 필요한, 그래서 요즘 시대에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 외에도 최근에 또 뭐 이제 뭐 사진을 구독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사진의 저작권 라이센스를 팔아서 월 단위로 수입을 얻는 그런 형태들로 계속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 이런 시대 또 IT 시대에 상당히 잘 맞는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매출액과 이익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보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제품을 출시하면 매출액이나 이게 확 늘었다가 이제 버전이 끝나고 2, 3년 후에 또 다음 버전을 낼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또 매출과 이익이 줄어서 현금 흐름도 좀 불안정한 데다가 뭔가 회사가 장기적인 투자나 이런 계획들을 짜기에는 이런 전체적인 재무의 흐름들이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월 구독 베이스로 바뀌면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캐시플로우들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회사가 성장에 투자하거나 M&A 등을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좋은 기업으로 더 그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년도 예상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출액이 22%가 늘었어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면 순이익이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때 보면 순이익이 줄었죠. 왜 줄었냐면 요 차트를 잘 보세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파란색이고 요 녹색이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빼야지 순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 밑에 순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트에서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파란색 밑에 같이 이렇게 일정한 범위를 두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보면 순이익이 녹색이 영업이익보다 더 높아요. 이런 경우는 다 뭐냐면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인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자산을 일시적으로 처분했다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저런 효과들은 1년 지나면 그냥 다시 또 원복돼서 영업이익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것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낮춰지고 있는 추세지 이 회사의 실적이 나빠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본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체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2022년도에도 매출액이 181억 달러로 약 15% 정도 성장하고요. 그다음 순이익도 53억 달러로 약 12% 성장합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또 성장을 계속해서 성장이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기업입니다. 다른 재무 차트를 조금 더 몇 개 더 볼 텐데요. 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영업이익률도 고마진 기업으로 완전히 변경이 됐죠. 2015년도 때 구독 서비스 하기 전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한 11%대, 안 좋을 땐 11%대, 또 제품을 출시하면 한 20%대 후반 왔다 갔다 이런 변동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독 서비스 상당히 안정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36%까지 오르면서 상당히 고마진 기업으로서의 변화를 시작한 거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원래 이제 고마진 기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 차트를 보시면 이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순이익이 올라가는데 또는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오히려 어떤 일시적인 이슈로 떨어지면 그때가 상당히 사기 좋은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주당 순이익이 약 한 15% 정도 더 성장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 회사의 주가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빅데이터로 본 종목 진단 결과를 좀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에 이 100점 만점 뭐냐면 요 5가지 항목을 같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분석 툴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항목이 보통 뭐 ROE라든지 뭐 순익률이라든지 부채 비율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 하나는 어떤 판단의 기준을 잘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전성이라든지 수익성이라는 항목 자체의 그것들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팩터들을 한 번에 계산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5가지 오각형으로 나타나는 요것만 잘 보시더라도 기업의 분석,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의 상태, 기업이 이 상태가 내년에는 어떻게 성장할 건 이런 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89점이 있고요. 미국 기업 6,000개 중에 23위니까 뭐 탑 오브 탑이죠. 엄청나게 상위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업 독점력이 5점이에요. 사업 독점력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적 혜자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회사가 현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어느하나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저희가 금융 빅데이터하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업들을 산정하고 기업의 실적이 발표되거나 또 컨센서스가 바뀌거나 할 때는 자동으로 점수가 산정이 되면서 계속 추적해서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한 3점 정도 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상당히 많이 성장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성 점수가 약 3점만 넘어가도 꽤 많이 성장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실적들이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기저효과로 이 성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는 성장률을 조금 낮춰잡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요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도비의 적정 주가를 보면요. 여기 여기 빨간색이 있는 게 이제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여기 선이 있는 게 이게 적정 주가 영역이고 이 위아래 있는 음영 자체가 고평가 저평가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 밸류에이션의 밴드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자체 알고리즘에서 계산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데이터들, 적정 주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 증권사의 평균값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아마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밸류에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걸로 판단을 좀 해보시면 요 시점 있죠, 요 시점. 네, 요 시점이 적정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되게 굉장히 좋은 시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시점 보세요, 요 시점. 요 시점은 주가가 요 시점보다는 분명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면 그럼 저평가가 아니고 무조건 비싸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싸다 비싸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마짜리의 기업 가치를 얻느냐와 가격을 비교해야지 주가만 옛날보다 20% 올랐기 때문에 또는 30% 올라서 더 비싸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특히 요 시점 한번 보세요. 요 시점에 보시면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저평가 영역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라인은 이게 매우 저평가 라인이에요. 이 맨 위에는 매우 고평가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은 저평가보다 더 떨어져서 매우 저평가 영역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기업의 가치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차트 주가 주당 순이익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벌어질 때가 사실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고 가장 싸게 거래되지만 주가 차트로만 보면 뭐 이렇게 역배열이 된다던가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라서 사실 사기 힘들죠.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 주가의 바닥이 어딘지, 내가 어디쯤 사야 될지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가 차트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되 이런 기업의 가치와 재무와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는 차트들을 보시고 투자에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여기 선글라스맨이 여기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전히 주가가 이 시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올랐어요. 한 20, 30%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주가가 640달러, 현재 11월 2일 기준 640달러고 적정 주가가 약 830달러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다가 내년에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매분기 나오는 실적들, 뉴스들 꼼꼼히 좀 체크하시면서 과연 이러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뭐 불법으로 뭐 다운받아서 쓰기도 하고 크랙해서 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또 이제 워낙 이제 고가로 많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다 구매해서 쓰니까
어도비하고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 회사도 구독 서비스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한 달에 뭐 5만 원, 한 달에 4만 원 내고 아예 그냥 클라우드 방식으로 그냥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대로 서비스가 이제 전환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신성장하고 있는 아이템으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아마존이 AWS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어떤 저장 공간이든 서비스를 내 PC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가상 공간,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버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접속하면 내가 어디서든 똑같은 걸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구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뭐 구글 독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PC에서 썼다가 모바일에서 썼다가 집에 가서 썼다가 뭐 로그인만 하면 어디서든 내 정보를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하드디스크를 내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서비스가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SaaS라고 하는 서비스 형태까지 또는 솔루션 형태까지도 이런 클라우드 베이스드로 지금 서비스들이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하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는 전체적으로 이쪽의 성장률들이 상당히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장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이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형태죠. 뭐 최근에 이름을 뭐 메타 플랫폼스로 바꾼 페이스북도 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존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존은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성장하고 했다 보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 상태고, 지금 보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가 거기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성장률도 높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2%, 순이익이 38%. 그러니까 그전에는 순이익 자체가 한 10%대 초반을 성장하다가 지금 성장률이 상당히 점점 빨라지고 거기에 지금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산 실적도 보면 매출액이 17%, 그 다음에 순이익이 15%. 그러니까 이 큰 사이즈 보세요. 뭐 1,700달러, 1,700억 달러, 1,900억 달러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매출액을 막 15%씩 성장시키는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상당히 고성장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률을 보면 과거 28%에서 지금은 42%까지 고마진 기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쭉 늘면서 주가도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서 뭐 신고가를 계속 지금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목 진단 결과를 좀 보면요. 100점 만점에 89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4위. 그러니까 상위 0.4%인데 6,000개 중에서 0.4%.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기업을 분석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냥 사서 가지고 있거나 조금은 더 뭔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밸류에이션, 조금은 쌀 때 사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사업 독점력이 5점. 이거는 저희가 빅데이터에 의해서 다 분석해서 아예 여러 가지 요소들을 체킹해서 얘는 경쟁력이 엄청 높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딱 지금 찍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수는 상당히 받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5점 만점을 받는다는 거는 매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상위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를 보시면 이것도 아까 앞에 어도비에서 보시듯이 지금 주가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게 200달러 중반이거든요. 200 뭐 한 20, 30달러에서 지금은 330달러니까 한 100달러 이상 올랐거든요. 1년 안에도 거의 지금 한 5, 60% 정도가 오른 이런 상태인데, 언제 사는 게 좋냐 그러면 사실 이때가 제일 좋았죠. 보시면 아까 이제 적정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기업의 가치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지금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시점들이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적정 주가 라인에 지금 붙었던 이런 시점들이 싸고,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기업의 가치가 나중에 따라지 몰랐죠. 그리고 나서 이때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서 부딪힐 뻔했던 시점이 있고요. 그 시점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요 선글라스맨이 가리키는 이때가 사실은 더 저평가예요. 왜냐? 주가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의 밸류가 성장이 높아지면서 훨씬 팍 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이 팍 튀었는데 주가가 아직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시점은 뭐냐면 요런 것 밑에 빨간색이 거래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업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특별히 이런 밸류에이션 차트를 이런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변동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격은 $330 정도 수준인데 적정 주가랑 비슷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의 실적이 내년에도 뭐 수익이 한 15% 이상 성장되기 때문에 적정 주가도 지금은 $330지만 한 $380 뭐 이 정도까지도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이제 주가가 뭐 시장의 영향으로 뭐 조정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들은 뭐 좋은 기회를 아마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들도 확인하시고 매 분기 나오는 그런 변화들도 체크하셔가지고 계속 성장 가능한 회사인지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업으로는 넷플릭스를 선정을 했는데요. 넷플릭스도 전환 비용이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 구독하다 딴 데로 이제 넷플릭스 끊고 딴 데로 가면 되긴 하는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컨텐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또 만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또 이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를 또 가입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해지했다가 어떤 컨텐츠가 핫해지면 이걸 또 구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지금 이제 발생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구독이 상당히 센 유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뭐 OTT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컨텐츠 싸움에서는 어쨌든 여기가 상당히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이라 이 컨텐츠를 버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미국의 경우에도 데이터를 보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요거보다 끊고 이렇게 가는 쪽보다는. 그래서 구독 서비스 쪽도 여전히 꽤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집콕하면서 이 컨텐츠 구독 서비스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영상들 보고 막 이런 것들로 이제 전체적인 시간, 여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실적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완전 고속 성장을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백신 접종도 되고 야외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실제로 활동하는 숫자들도 조금 스물스물해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한동안 크게 조정을 받았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들이 투자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넷플릭스 올해 예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18%, 그다음 순이익은 $48억 한 76%,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거죠. 내년에는 보니까 매출액이 14% 성장한 $341억, 그리고 순이익은 약 $59억, 22%니까 여전히 이 기업도 내년에도 꽤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익률 보면 이익률도 마진율이 계속 좋아져서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업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 시작하면 매출 자체가 이익으로 막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진율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 마진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주당 순이익 자체가 여기에 $11 정도 돼 있지만 내년도의 예상 주당 순이익은 $13.2예요. 그러니까 약 한 20% 가까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면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요 시점 보면 주가가 이렇게 멈춰 있잖아요. 요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요 기간이 요 정도지만 실제로 기간은 6개월 이상이에요. 요 찍혀 있는 하나가 한 분기거든요. 3개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간이면 이미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멈춰 있었던 이런 기간들이 투자할 때 상당히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익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로 분석한 종목 진단 결과를 보면요. 100점 만점에 77점이고 77점이라고 해서 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희는 이제 이거 자체를 이제 절대평가 점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77점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상위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높죠. 그러니까 단순히 77점이면 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게 전체 6,000개 기업 중에서 몇 등 정도고 상위가 몇 프로인지 요걸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독점력 같은 경우에 보시면 4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점력은 상당히 받기 어려운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5점 만점을 받으려면 상위 거의 3%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독점력이 4점 이상만 되더라도 상당한 괜찮은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선글라스 맨을 좀 볼까요? 보시면 밸류에이션 차트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여기 보시면 요게 요 파란색 윗 상단이 고평가거든요. 이 점선이 매우 고평가고 그러면 고평가 사이 맨 상단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인지는 알겠는데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쭉 움직이다가 요 시점 보시면 2021년도 5월 달에 보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요 파란색 라인 가운데 있는 적정 가격보다 떨어지는 이런 시점들이 발생했어요. 요 시점이 계속 그런 형태죠. 그 다음에 요 시점. 요 시점들이 다 저평가 상태인 거죠. 근데 요 시점에 보시면 뉴스들이 다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뭐 구독자 수 증가수가 거의 멈췄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뭐 좀 낮춘다. 또는 뭐 이런 형태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꽤 오랫동안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 시점부터 다시 이제 주가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지금 상단으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거는 바로 매출, 이익, 뭐 에비타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회사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단계 형태로 이 단계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이고요. 어떤 기업들은 1개월씩 한 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개월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 4번이 조정이 되면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도 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평가와 고평가 사이에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 좋겠고 오르면 좀 아쉽고 이런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관심 기업에다 등록해 놓으셨다가 꾸준히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오늘 이제 인플레이션에 에도 더 성장할 기업 첫 번째 유형인 전환 비용,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높은 기업 3개를 알아봤는데요. 이 3개 기업에 대한 뉴스들 좀 체크해 보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